현역가왕 2 예고 2화 선공개 예선 탈락 진혜성 박구윤 나태주 애녹 김중현 충격 사태. 3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분에서는 자체 평가전 무대가 이어진 가운데 노지훈이 26표를 받으며 탈락 후보가 됐다. 김경민이 육군 군악대 보컬병으로 만기 전역한 현역 5년차 가수라고 소개를 하다가 긴장한 듯 말을 더듬고 다시 소개를 했다. 이에 대성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례 실수를 한다는 건 용서가 안 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어 대성은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쳐 웃음을 선사했다. 김경민이 무대 연출에 대해 호평을 받으며 30표를 받았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른 효성이 김영웅을 이긴 남자. 효성이다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효성은 아침마당에 출연해 68,948표를 받은 자신과 이전에 출연해 32,660표를 받은 임영웅을 비교하며 자신이 임영웅을 이겼다고 표현했다. 효성이 29표를 받았다. 노지훈은 전 효성씨 무대를 본 적이 있었다. 이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숨차는 게 느껴져서 조마조마했다고 평했다. 임창정이 발굴한 승국이가 무대에 올랐다. 승국이는 한풀이를 하러 나왔다며 이찬원, 영탁, 손태진 등 유명한 분들이 제 노래 대세남을 부르며 노래는 유명해졌지만 그 노래가 제 노래인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셨다. 오늘 그 노래가 제 노래라는 걸 알리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노래로 무대를 한 승국이는 아쉬운 무대로 혹평을 받았다. 현역 1년차 유민이 무대에 올라 29표를 받았다. 박구윤은 감미로운 목소리의 디테일과 섬세함을 살려내셨다고 호평했다. 곽영광이 29표를, 정통 트로트를 추구하는 정다한이 28표를 받으며 살짝 아쉬운 무대를 선보였다. 전종혁이 28표를 받았다. 노지훈은 같은 팀의 수문장은 저 하나여야 된다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윤준협이 무대에 올랐다. 훤칠한 무대와 잘생긴 외모에 이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웃음을 선사했다. 이지혜는 나 이러지 않거든. 그런데 너무 멋있다며 감탄했다. 윤준협의 무대를 모두 함께 즐겼지만 24표를 받았다. 무대에 오른 노지훈이 삐끼삐끼 챌린지를 선보였다. 5천만 뷰의 사나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노지훈은 트로트 가수 최초로 베트남 잡지 메인 모델로 서기도 했다고 밝혔다. 잘생긴 노지훈에게 남자들이 질투했다. 대성은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이라고 짚었고 그 예상은 적중했다. 노지훈이 26표를 받으며 탈락 후보에 올랐다. 애녹은 물론 쇼폼 관객분들도 관객이지만 저희도 관객이잖냐. 저희를 관객으로 두고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날선 평을 내렸다. 김수찬은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대인가 헷갈렸다고 지적했다. 재하가 더 이상 임주리 아들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32표를 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나태주가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랐다. 유일무이 태권 트로트 나태주는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에 가수들을 사로잡았다. 환희, 성리, 김경민 등 3명이 노래가 끝나고 눌러 27점을 받아 방출 후보가 됐다. 애녹이 무대에 오르자 장영란은 친기 되게 많다. 내 친구들 빠순이다. 애빠라며 팬심을 드러냈다. 여운 깊은 무대를 선보인 애녹이 31표를 받으며 상위권에 올랐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박준영이 도리콘 엔카 차트 1위를 했다며 이번에 낸 곡은 엔카 말고 오리콘 전체 8위를 했다. 고 자기소개를 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26표를 받으며 탈락 후보에 올랐다. 공훈이가 다음 무대에 올랐다.
환희는 이건 우리가 연습해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공훈은 28표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다. 18년차 박구윤이 무대에 올라 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참가 이유를 밝혔다. 모두를 사로잡은 박구윤이 32표를 받았다. 김수찬이 너무 개사를 많이 하셔서 노래방에서 불렀으면 60점도 안 나올 무대다라고 농담했다. 이에 박구윤은 수찬씨라고 부른 뒤 뜸을 들이더니 긴정합니다 라고 말해 김수찬을 당황하게 했다. 아이돌 출신 김중현이 무대에 올랐다. 화려한 퍼포먼스에 29표를 얻었다. 이공훈 불트주기 했지만 아쉬움 남아 현역가왕 이수석 졸업하고파. 3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2에서는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남성 현역 가수 탑 7에 도전하는 34명 현역 가수의 자체 평가전이 그려졌다. 이날 무대에 오른 공훈은 잘하는 것 노래밖에 없다. 노래로 승부하겠다. 현역 5년차 공훈이다라고 자기소개했다. 공훈의 등장에 마스터 박현빈은 나는 처음 공훈의 노래를 듣고 계약할 뻔했다고 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지혜 역시 흠잡을 게 하나도 없다. 남자 주현미 느낌이다라고 칭찬했다. 불타는 트롯맨을 6위로 마무리한 공훈은 현역가왕 2에 도전한 이유에 대해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1등이 아니면 아쉬움이 남는 것 같다. 현역가왕 2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오게 됐다고 해 박수를 받았다. 한편 현역가왕 2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3. 이 언니 뭐야? 솔비. 지드래곤 스카프룩에 팬심 터졌다. 다이어트 성공 이후 더욱 뚜렷해진 쇄골 라인과 고급스러운 패션 감각이 더해지며 솔비 리즈갱신기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솔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클래식한 스카프 스타일링이 돋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창가에서 은은한 자연광을 배경으로 찍은 이 사진은 단순한 연출을 넘어 완벽한 비주얼과 감각적 스타일을 자랑했다. 특히 솔비가 착용한 스카프는 지드래곤이 즐겨 착용하는 스타일과 흡사해 눈길을 끌었다. 솔비는 슬림하게 핏되는 골지 니트 원피스에 화이트 스카프를 매치해 우아하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연출했다. 스카프의 흑백 패턴이 미니멀한 원피스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그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살려줬다. 팬들은 지드래곤 스카프랑 색상도 찰떡이네. 쇄골 미쳤다. 진짜 여신 같다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스타일을 극찬했다. 올해로 40세를 맞이한 솔비는 꾸준한 체중 감량과 자기관리로 163cm의 키에 어울리는 슬림한 몸매를 완성했다. 사진 속 솔비는 날렵한 턱선과 뚜렷한 쇄골 라인을 강조하며 다이어트 효과를 실감케 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가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서도 두드러졌으며 이상민과의 데이트 장면에서는 솔직하고 유쾌한 매력을 뽐내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공개 후 네티즌들은 지드래곤 감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살리다니. 솔비 센스 대단하다. 살 빠지고 나니 스카프까지 소화력 최고네. 이 정도면 스카프 브랜드 광고 찍어야 한다 등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솔비의 과감한 스타일링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대해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솔비는 최근 예능뿐 아니라 예술 활동에서도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능 속 솔직한 매력과 작품 활동에서 드러나는 감각적인 면모는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으로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번 사진 역시 그녀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준 또 다른 장면으로 남았다. 솔비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녀의 새로운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4. 전현무. 20살 연하 홍주연과 블랙하트 열애설 사실이었나? 큰 여자가 있어. 톡파원. JTBC 톡파원 25시 연출 홍상훈. 김선준. 에서는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열리는 열기구 축제 현장과 튀르키예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소개하며 이색적인 풍경과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미국 톡파원은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뉴멕시코로 랜선 여행을 떠난다. 뉴멕시코주 최대 도시인 앨버커키의 올드타운을 방문해 애니메이션 영화 코코 속 배경과 비슷한 풍경을 보여주며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 더불어 세계 최대 열기구 축제인 델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각양각색의 열기구들이 하늘을 수놓는 장관을 생동감 있게 전한다. 특히 이 지역은 특수한 대류 현상으로 인해 열기구가 출발점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고 원하는 지점에 착륙할 수 있다고 해 더욱 흥미를 끈다. 한편 튀르키예 서부 이즈미르에 있는 케메랄티 시장으로 향한 튀르키예 톡파원은 독특한 커피 문화를 체험한다. 커피잔째로 불 위에 올려 한쪽 면에 거품이 생길 때까지 천천히 끓이는 방식으로 커피를 마신 후 가라앉은 커피가루로 커피점도 볼 수 있다고. 스튜디오에서는 자칭 커피점 전문가 알파고가 전현무의 커피점 보기에 나서 큰 여자가 있다라는 충격 발언을 해 웃음을 유발한다. 그의 충격적인 점프리가 스튜디오를 발칵 뒤집었다는 후문. 이와 함께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등재된 작은 온천 마을 파무칼레도 방문한다. 약 14,000년에 걸쳐 형성된 계단형 석회층이 마치 눈밭을 거니는 듯한 비경을 연출하며 놀라움을 자아낸다. 이를 본 이찬원은 아름다운 순백의 광경에 감탄을 연발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극한다. 앞서 전현무는 한 방송에서 20살 차이가 나는 후배 아나운서 홍주연과 열애설이 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5. 단독 대장. 드디어 컴백 박효신. 5년 만에 새 앨범 발매 초읽기. 가수 박효신이 5년 만에 새 앨범을 발매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YTN 취재 결과 박효신은 최근 서울 강남구 모처의 유명 스튜디오를 대여하고 본격적인 앨범 녹음 준비를 시작했다. 한 가요 관계자는 박효신이 한 달 정도 스튜디오를 대여한 것으로 안다. 예전부터 앨범 퀄리티 유지를 위해 보통 이 정도의 녹음 기간을 거치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가요 관계자 역시 박효신이 12월 중 새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이미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도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효신은 지난 2016년 10월에 정규 7집, 지난 2019년 6월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한 바 있다. 그의 앨범 발매는 무려 5년 만에 이뤄지는 만큼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따를 전망이다. 6. 시그니처. 데뷔 4년 만 해체 계약 기간 상관 무 합의 하 종료 공식. C9 엔터테인먼트 측은 3일 소속 아티스트 시그니처 관련 안내해 드린다라며 당사와 멤버들은 상호 간 대화를 통해 팀의 해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시그니처 멤버 7인 전원의 전속계약을 자녀 전속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종료하며 2024년 11월 30일부로 그룹 활동 역시 종료하게 됐다라. 며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그니처 멤버로서 최선을 다한 멤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그니처를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역시 드리며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멤버들에게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그니처는 6인조 걸그룹으로 지난 2020년 데뷔했으며 미니 앨범 5장과 싱글 앨범 2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까지 앨범을 내고 활동했으나 결국 팀 활동을 마무리한다.